전세가 아니라 이번엔 매매입니다. 매매할 때 혜택. 바로 신혼부부 내 집 마련 디딤돈 대출을 통해서 가능한데요. 최장 30년입니다. 금리가 중요합니다. 시중보다 얼마나 싼지. 네. 최저 1.7%부터 1.7이면 엄청 쌉니다. 네. 또 인터넷이나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렇지만 요즘 신혼부부들이 주택을 구매하는 거를 원하잖아요. 안정적으로도 살고 싶어 하기도 하고. 네네. 그럴 경우에도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자, 전세가 아니라 이번엔 매매입니다. 매매할 때 혜택. 예, 집을 구매하실 때에도 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내 집 마련 디딤돈 대출을 통해서 가능한데요. 디딤돌입니다, 여러분들. 네. 자격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내, 무주택 신혼가구여야 하고요. 시가 5억 원 이하,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대해서 최대 2억 2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대출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최장 30년입니다. 아, 근데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글을 달아주셨는데, 서울에 5억 원 이하 집들이 많지가 않아요. 예. 좀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닐까 생각도 좀 들어봅니다. 좀 조정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한정된 재원으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구입자금보다는 전월세 서민들의 전월세 대출에 보다 이제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네네. 이 대출 한도를 대상주택의 가격 기준을 상향하는 것은 좀 심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것 같습니다. 그럼 요 혜택은 받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겠네요.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도 그 신혼부부 구입자금 같은 경우에도 정부에서 연 3만 가구에 아까보다는 좀 적죠. 3만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3만 가구 지원 목표를 달성을 했고 달성했군요. 올해도 네. 3만 가구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중요합니다. 시중보다 얼마나 싼지. 네. 최저 1.7% 1.7이면 엄청 쌉니다. 네. 그리고요. 그 소득 기준과 그 만기에 따라서 금리가 차등이 됩니다. 있겠죠. 네. 예를 들어서 연소득 4천만 원에 디딤돈 대출 만기를 30년 받아가신다라고 하면 네네. 2.4%의 금리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금리가 좀 내렸는데 좀 더 영향을 받아서 내릴 의향도 있는지 금리가 내릴 때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 요것도 여기 막힙니다. 예. 김희미 장관님 모셔야 됩니까? 이건 어떻게 됩니까? 네. 자. 재정당국과 협의도 네. 필요하고 네. 그리고 다른 서민들에 대한 지원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럼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중요한 게 또 이제 구입자금 대출할 때 주의할 점이 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죠? 네. 그 구입자금 같은 경우에는 실수요자에게 지원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실제로 대상자는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집에 전입을 하고 그다음에 1년 동안 실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만약 거주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겠네요? 네. 그런데 무주택 신혼 가구라는 건 세대주인 남편만 그럼 무주택이면 가능한 건가요? 아닙니다.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럼 혹시 결혼 전에 구입한 오피스텔에 거주 중이라도 이 무주택으로 되는 건가요? 네, 될 수 있습니다. 그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준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준주택? 네, 네.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피스텔은 괜찮아요. 네, 오피스텔은 괜찮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부모님 집에 얹혀 사시는 신혼부부가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무주택 가구로 해당이 되나요, 안 되나요? 보통 부모님과 살고 계신 분들은 이제 부모님 소유 집에 구성원으로서 이렇게 세대원으로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주택 요건의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대출 신청이 곤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빨리 저 집을 나와서 독립하는 게 우선이군요.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사연이 하나 왔습니다. 읽어보면은 대출을 받을 때 연소득 조건을 충족했는데 대출을 받은 이후에 회사 이직을 통해 연소득이 늘어나는 제한 범위를 벗어나게 됐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현재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현재 대출을 받은 이후에 소득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처음 대출 신청한 시점의 조건이 적용되기 때문에 음. 불이익은 없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연소득이 높아졌기 때문에 다음 대출은 조금 어렵다 이거죠. 추가 대출이 좀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거기까지는 인정해 준다.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아이는 없는데 아이도 낳을 계획이 있거든요. 근데 아이가 있는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좀 추가 혜택이 어떻게 있을까요? 네, 자녀 수에 따른 우대 금리가 있습니다. 아이가 많을수록 우대 금리 혜택이 커지니까요. 많이 낳으셔도 됩니다. 한 자녀는 0.2%포인트 우대 금리가 있고요. 네. 두 자녀는 0.3%, 세 자녀는 0.5%. 그 자녀가 세자녀가 많을수록 금리가 더 예. 다운이 되는 거네요. 또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 부동산 전자 계약으로 음. 계약하는 경우에도 우대 금리가 적용이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받으실 때는 청약 기간에 따른 우대 금리도 있기 때문에 네네. 혹시나 청약이 없으시면 바로 가입을 하시는 걸 권유드리겠습니다. 이 정책이 보통 언제 설립돼서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바뀌고 자주 바뀌진 않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험 같은 거 보면 지금 좋은 조건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듣고 아니면 네. 옛날 게 좋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지금 정책이 정말 좋은 혜택인지 아니면 좀 기다려야 되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서민 그 주택자금 지원은 90년대부터 지속되어 오던 제도이고요. 네. 그리고 날이 갈수록 그 지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청년 그리고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이 확대됐고요. 앞으로도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보다 많은 지원을 드릴 수 있도록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더 정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요 얘기만 저희가 간단하게 지금이 좋습니까? 예전 게 좋습니까? 좀 더 기다리는 게 더 좋아질까요? 주택 대출은 주택자금 대출은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대출을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네. 본인이 필요한 시점에 주택을 구하시고 그 시점에 맞는 상품을 지원받으시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대출 신청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자,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출 받으려면. 가까운 시중은행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셔도 되고요. 네. 9월부터는 인터넷이나 모바일로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상품을 알아보시기 위해서는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에서 네. 주택도시기금으로 검색하시면 검색하셔서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상품들을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이 9월부터 대출 신청이 좀 편해졌다고 들었어요. 그 전에는 막 10개씩 막 뛰고 그랬어요.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9월부터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을 좀 더 편리하게 받으실 수 있는데요. 맞아요. 지금은 대출 신청을 위해 10여 종의 종이 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으러 다녀야 했지만 앞으로는 대출 신청자가 정보 수집 활용에 동의만 하면 종이 서류 제출 없이도 대출 신청이 가능해지고요. 또 인터넷이나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은행은 마지막에 한 번만 방문하시면 되니까 정말 간편해지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답변이. 네. 저는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어디 우리 남편분은 어떠셨습니까? 네. 아까 예. 얘기하신 거 들어보니까 예, 예.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게 예, 예. 기대 이상이었어요. 보통 요즘 많이 정보를 접하는 게 인터넷이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이제 봤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맞아, 많았어요. 어려워요. 글로 읽으니까. 네. 또 이렇게 직접 이야기를 들으니까 훨씬 또 이해도 잘 되고 저도 앞으로 이제 다른 대출을 받을 때에는 이제 네네.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어떤 게 있는지부터를 확인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쨌든 그 약간 그 편하게 좀 예. 오늘 그 시원하게 계셨는데 오늘 좀 많이 당황하시고 저희가 좀 짓궂게 좀 했습니다. 어쨌든 이 질문지에 상관없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솔직히? 네. 날카로운 질문에 좀 당황스럽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이제 국민들의 많은 마음. 국민들의 많은 궁금증이 이거보다 더 많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질문 주시면 성심성의껏 최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네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그 이재용님은 어떠셨는지 오늘? 네. 평소에도 이제 현장의 목소리를 이제 듣다 보면 자격 요건이나 이런 걸 제대로 확인 못 하시거나 또 서류 같은 걸 준비 못 하셔가지고 맞아요.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대출 과정이 편리하게 진행되는 그렇죠. 만큼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더 지원을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이 정보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많은 혜택과 많은 꿀팁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이 구호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거 어벤져스와 함께하는 웰컴 당신의 하우스. 서울에서 자취할 수 있는 방법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올해부터 공급하고 있습니다. 시세보다 50% 저렴하게 공급이 되고 있고요. 여성이 요즘 혼자 사는 경우 불안하거든요, 치안이. 저희가 공급을 할 때 안전에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주택을 자기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자유롭게 고르는 겁니다. 와우.